안녕하세요. 세미 스마트 팜 TV입니다. 비료의 양분과 식물의 생육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전 시간에는 속효성 비료, 중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 시간은 비료의 제조 방법별로 해서 해놓은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비료라고 그러면요, 화학 비료도 있고 일반 우리가 유기 비료도 있고 뭐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설명드리는 이 부분은 화학 비료를 제조할 때 어떤 방법으로 제조하는지를 설명을 드립니다. 우리가 비료를 자세히 보게 되면요,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합니다. 효과별로 해서 우리가 구용성 비료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용성 비료라고 이렇게 표기하는 부분이 있고, 수용성 비료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그 비료포 옆에 아니면 뒷면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시면 이게 질소, 뭐 구용성, 인산 구용성, 인산 가용성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기해 놓은 걸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비료 성분까지는 알겠는데 이게 구용성은 뭐고 가용성은 뭐고 도대체 수용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라는 게 이제 궁금했을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비료별로 따져보면, 물론 생산 과정에 대한 부분이 큰 부분을 차지하지만, 식물의 입장에서 들여다본다 그러면, 흡수하는 시기별로 나눠지는 부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앞전 시간에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속효성 비료, 중효성 비료, 완효성 비료, 이렇게 구분을 해 드렸죠. 그 부분이 같이 이제 병행이 되는데, 우리가 완효성 비료 하면 전체적으로 뭐 완효성, 속효성 이렇게 나누겠지만 그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완효성 비료는 어떻게 되고 가용성 비료는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수용성 비료는 어떻고 이 성질은 어떻고 또 식물은 어떻게 뿌리에서 흡수를 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부분입니다. 자, 구용성 비료 하면은 완효성 비료들이 이제 구용성 비료라고 이제 보시면 되는데, 물론 제가 인산질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인산질 비료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가리질 비료도 포함되고요. 구용성이라 그러면 그렇게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인산질 비료 이렇게 해서 한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자, 인산질 비료의 경우 인광석이라는 우리가 돌입니다. 돌인데 우리 화학 성분을 가지고 있는 돌이에요. 이 돌을 가열하게 되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여기에서 이제 그 인산질을 우리가 제조하게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화학 반응을 거쳐서 이렇게 제조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건 이제 무기질 비료만 이제 비료로 이제 생산되는 부분이고요. 한 가지의 그 성분을 그 다음에 구용성 비료라고 그러면 인산질 비료 이 경우라 그랬습니다. 다른 비료도 구용성 비료가 있어요. 경우 인광석을 가열한 뒤 제조해서 물에는 녹지 않고 구연산에만 녹는 비료를 얘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우리가 가열을 한 그 비료 자체가 원래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석회석 비료 같은 경우에는 석회 성분 자체를 분쇄를 해서 그 자체를 뿌려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생석회라 그러면 이제 소석회라 그러면 석회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죠. 소석회라 그러면 석회 자체를 불에다 태워서 불에다 가열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생산되는 걸 소석회라 그러고, 생석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석회를 만들 그거는 생석회 같은 경우에는 물과 화합하게 되면 열을 발생하죠. 그래서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석회 종류도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따라서 여러 종류로 이렇게 나누듯이 역시 비료도 우리가 비료 큰 회사 있죠. 원료를 가지고 생산하는 회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비료가 생산된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대부분의 제가 이제 블루베리 비료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드리는데 그것은 이렇게 만들어진 비료를 사다가 다시 거기에다가 뭐 코팅을 한다든지 또 추가적으로 다른 성분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서 판매를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용산이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성분들을
그 비료의 주성분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블루베리 전용 비료를 만든다고 제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비료들을 갖다가 구용산이든 뭐든 갖다가 비료에서 갖다가 이것을 가지고 가열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은 이 가열이라는 얘기가 있죠. 가열을 하게 되면 코팅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녹아버리니까. 녹아서 이게 단단하게 굳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 코팅이 된 상태를, 그거를 이제 가지고 뭐 그램수를 맞춘다든지 해서 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게 바로 지금 현재 판매되는 그런 완효성 비료 중에 뭐 블루베리 전용 비료라고 해서 판매되는 그런 종류들이 바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제조가 돼서 재소포장을 해서 판매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이 왜 비싸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한다라고 제가 계속 설명을 드렸고 지금까지 그렇게 리뷰를 해드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제가 이렇게 설명드리는 것을 조금씩을 이해를 하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이 전용 비료를 파는데 이 가격이 이래 비싸구나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제는 조금씩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용산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비료 성분을 우리가 그 회사에서 표기를 할 때 뭐 구용성성, 수용성 뭐 이렇게 표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구용성이라는 것은 이런 절차를 거쳐서 가열해서 얘를 이제 우리가 코팅이 되도록 이렇게 단단하게 되도록 해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수용성 비료가 포함이 된다 그러면 수용성 비료는 그 자체를 그냥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혼합 믹서를 해버리는 거예요. 가열하는 것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포장을 해서 그걸 판매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비료 생산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블루베리 전용 비료 같은 것들이 대부분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열을 하게 되면 구용성으로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꼭 인산질 비료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는 블루베리 전용 비료가 왜 비싸야 되는지 비쌀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자, 뿌리 등에 이제 뿌리 보면은요, 우리가 여러분들 혹시 옥수수 많이 심으시죠? 제가 옥수수를 예를 들어 볼게요. 옥수수는 심게 되면 처음에는 기근이 생기질 않습니다. 기근이 안 생기다가 나중에 가면요, 이 밖으로 튀어나오는 뿌리가 보이죠? 밑에 쪽에 기근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기근은 자세히 보시게 되면 끝에 뿌리 골무가 있어요. 뿌리가 골무가 있는데 그러니까 투명한 유리알처럼 생기는 그 골무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생장점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골무가 이렇게 씌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약간 산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요. 뿌리 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돌을 파고 들어가는 뿌리들을 많이 보시죠. 산에 가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돌을 파고 들어가겠습니까? 이 약간 이 뿌리 자체가 끝 부분은 산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 돌 암석 같은 경우에도 화학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뿌리들이. 그래서 뿌리들이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암석을 뭐 파쇄시킨다든지 서서히 이게 분해되도록 이렇게 해서 뿌리를 거기다 받고 파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옥수수 같은 경우에 이제 크게 되면 얘가 기근이라는 것은 이제 공기를 흡수한다는 기근이긴 하지만 얘 땅속에 들어가면 기근이 아니라 일반 뿌리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밖에서만 기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옥수수가 크게 되면 얘를 지탱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기근 자체는 옥수수 자체를 지탱하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렇게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구용성은 약한 성분에 의해서 서서히 녹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녹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구용성 비료는 이 약한 산에 의해서 서서히 녹으면서 작물이 흡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광물을 가열해서 구용성으로 이렇게 변화시켜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용성 하면은 말 그대로 이것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제조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용성보다는 가용성은
그 물에 녹는 게 좀 잘 녹는 편이에요. 물에 좀 잘 녹는 편입니다. 예, 구용성에 비해서는. 그래서 이거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게 되면 인광석을 이제 원료를 가지고 화학 반응, 황산, 이 가열보다는 황산을 그 반응을 시켜서 가용성 비료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자, 구용성은 일반적으로 열을 가해서 만드는 거라 그랬고요. 가용성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황산이라든지 기타 산 종류를 이용해서 만드는 비료인데 물에 구용성보다는 물에 녹는 그 속도가 조금 빠르다 이런 얘기고요. 여러분 속효성 비료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촌에서 많이 사용하는 비료가 대부분 속효성 비료입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물에 잘 녹죠. 그래서 주게 되면 뭐 비가 올 때 주거나 이래 되면 금방 이렇게 그 식물이 흡수해서 반응을 직효가 이래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런 비료 성분들을 보게 되면 오늘은 그 전용 비료가 완효성 전용 비료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만들어져서 이 비료가 돼서 우리에게 완효성 비료라고 해서 판매가 되는지, 또 이 비료 성분을 그렇게 만들면서 과연 이게 비료의 가격이 이게 적정화되어 있는지, 우리가 그 가성비가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은 알아가는 그런 과정에서 좋은 어떤 그 지식을 취득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제가 비료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이렇게 하나하나 리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알기 쉽게 또 천천히 가능한 한 천천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다음 또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미 스마트팜 TV를 구독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